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 모시고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SAT, ACT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 5일에 일리노이주에서 오랜만에 그 SAT 일리노이주 모의고사가 있었죠?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갑자기 ACT에서 네. SAT로 일리노이 주정부 그 교육청에서 시험을 바꿨죠. 예. 그래서 지난 4월 5일 날 그 SAT 모의고사를 전 일리노이 주에서 거의 다 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그 ACT를 봐오다가 갑자기 SAT로 바뀌는 바람에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혼란에 빠지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학년부터 치르게 됐던 거죠? 10학년들이 예, 지금 현재 11학년들이 지금 쳤죠. 현재 예, 11학년 학생들이 네. 예. 자, 자신 어떤 가장 소중한 자녀들의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각 학년별로 사실 학부모님들이 분주히 정보를 수집하시고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 부족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하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대학을 보낼 때 내가 참 이거 몰라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두 번째 아이 때는 내가 잘해야지 하는데 예. 누구를 만나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 학생들을 요즘은 그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자녀분들 수가 많이 줄어서 한 자녀나 두 자녀가 좀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는 많이들 우왕좌왕하세요. 그러니까 네. 해본 게 아니라서 처음이라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 어떤 과외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들 혼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한 점도 많은데 그리고 정보가 너무 모르고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기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사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성적이 좋은 성적인지 아니면 이게 나쁜 성적인지도 사실 판가름이 안 되시고 어디를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SAT 시험이나 ACT 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어디를 집중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이진훈 원장께서 아주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강남 대치동 학원 강사셨습니다. 예, 강남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름을 날리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강남 대치동의 입시 문화와 지금 여기서 도와주고 계시는 미국 입시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일단은 그 학부모님들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강남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다 못해 좀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요. 부모님들한테. 그날 이제 아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오늘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학원으로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오늘 선생님이 이랬다는데 저랬다는데 뭐 이런 어머님들이요? 계시고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안 내줬냐 그래서 그 학원의 그 이사님이 쳐들어오고 학원 이사님이 숙제가 많이 없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숙제를 많이 내줬는데 이제 엄청 많이 내줬는데 애가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머님은 모르시고 모르시니까. 강사님만 탓하시는 그렇군요. 학생들의 경우는 1년에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조기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을 들어갔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사실은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과는 수업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수업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자란 아이들과 조기 유학생들의 수업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소위 말해
쪽집게? 예.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정도 점수인데요. 앞으로 10점 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할 때 만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시험에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는 좀 부분들이 약간씩 좀 달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요즘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SAT가 2016년 3월 시험부터 뉴 SAT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네. 기존의 SAT와는 완전히 다른 SAT가 만들어져서 네. 그 기존의 SAT에서 갖고 있던 기출 문제들은 지금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고 네. 2016년 3월부터 새로운 시험을 하면서 네. 이 3월 그 시험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어 부분, 수학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 160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1600점이요? 예. SAT가 그렇다는 거죠? 1600점으로. 예. 지금 이제 일리노이 주가 SAT로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네. 9학년, 10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SAT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1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아직도 ACT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점이 많지만 그렇죠. 일단은 바뀐 SAT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그 SAT가 그 기존의 SAT는 2,400점 만점이었는데 네. 지금 새로 바뀐 SAT는 1,60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 그 영어 부분 800점, 수학 부분 80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어 부분은 그 랭귀지하고 또 리딩하고 나뉘죠? 랭귀지하고 리딩으로 나뉘는데 그 랭귀지 부분이 그 영어 독해 부분이고요. 네. 그게 제일 이제 먼저 치르는 시험이고 예. 그거 바로 붙어서 이제 문법 문제 네. 그게 그 다음으로 오고 또 특이한 점은 수학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는데 수학을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수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 수학이 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계산기를 사용 못하게 하고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조금 더 쉬운가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여태까지 이제 나온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예. 계산기를 사용 못하는 부분에 계산 문제가 많고요. 그렇군요. 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네. ACT의 과학 문제와 비슷한 그래프 보기 혹은 도표 보기, 계산기가 차트 별 보기, 필요가 없는? 많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또 계산기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로 계산을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예. 계산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 일부 계산기들은 ACT, SAT에 금지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계산기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못 쓰게 못 쓰게 할까 하는 그 트위스트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죠. 기존의 SAT가 2,400점, 그다음에 그 기존은 SAT가 반드시 에세이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에세이는 옵셔널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한국 부모님들 자녀분들 다 공부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잘하죠. 예, 한국 그럼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 예상은 그 최상위권 대학들은 SAT에 에세이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꼭 시험을 볼 때 에세이도 같이 에세이도 같이 항상 옵셔널이긴 하지만 에세이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한국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수학에 강하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영어가 성적이 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영어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책을 좀 많이 읽혀라.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SAT의 리딩이 65분에 22문제를 풀어야 되고 ACT의 리딩은 35분 동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조금씩 다르고 물어보는 질문의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읽은 친구들한테 정말로 유리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녀분들한테 책 읽고 독후감 써와. 그다음에 책 읽고 독후감 쓰고 그다음에 다음에 무슨 책 읽을지 조사해와. 꼭 넌 클래식만 읽어야 돼. 이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에 흥미를 잃거든요. 일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한 3권쯤 읽으면 네. 그중에 한 권쯤 이제 클래식을 하나 슬쩍 끼워 넣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독후감서와 뭐 요약회와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저녁 같이 먹으면서 네. 무슨 책 읽고 있니? 같이 얘기하는 거죠? 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책의 내용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글을 읽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인터프레이트 하거나 컴프렌드 하는 방향이 작가가 의도하는 거와 좀 다른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들 그렇게 꼭 물어봐 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그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재밌어서 책을 또 많이 읽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제일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뭐 굉장히 긴 시간이 요구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오늘 또 하나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거는 이진훈 원장님의 건축가 출신이시래요. 굉장히 여러 번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네요. 이 빌딩 짓는 거하고 한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거하고 어떤 쪽이 더 어렵습니까? 빌딩도 영원히 남고 이 학생의 미래도 영원히 남죠. 몇십 년 가잖아요. 네. 건축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제 직업으로는 건축이 어렵긴 한데 책임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훨씬 느끼고 더 크죠. 예. 그리고 그 중압감이 더 커요. 이 친구가 제가 한 수업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중압감이 훨씬 크고요. 건물은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건물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건물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특히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하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 성적으로 잘 나오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5.9 AM 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요. 새롭게 바뀌는 SAT, ACT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ACT 정보들도 알아볼 차례인데요. ACT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ACT는 지금 현재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ACT는 거의 비슷한가요? 기존의 그 4가지 과목들, 그 영어 문법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수학, 리딩, 과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많이 바뀌진 않았고 많이 바뀐 부분은 2015년도 9월부터 에세이가 바뀌었어요. 아, 에세이가요?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기초로 한 에세이를 30분 동안 써라라는 문제였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를 좀 광범위하게 주고 그거를 이제 40분 동안 쓰는 걸로 2015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SAT하고 ACT하고 두 시험도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달라요. ACT는 ACT 잉크라는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이고 SAT는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시험인데 이 두 시험이 가장 다른 부분은 ACT는 문제수가 215문제고요. SAT는 154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개수가 SAT가 훨씬 적고요. 시간을 보면 두 개가 5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ACT는 215문제를 2시간 55분에 풀어야 되는 거고. 많은 문제를 비슷한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군요. SAT는 154문제를 3시간에 180분에 풀어요. 그러면 더 쉽습니까? SAT가? 아니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더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CT는 한 문제당 한 50초가 차는데 한 문제 한 48초, 49초에 풀어야 되고
SAT는 한 문제가 한 1분 10초 정도 되는데 네. 그것도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하셨군요. 그럼요. 해야죠. 네.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네. 그 리딩 부분하고 사이언스 부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ACT. 리딩하고 사이언스가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부분이 리딩 그건데 파워가 중요하다. 예. 출제 경향이 바뀐 거는 이제 그 기존의 ACT 시험은 그 수학 부분이 아주 단도직입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한 3년, 4년 전부터 응용 문제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응용 문제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그 수학적 정의, 데피니션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늘어서 응용 문제라 함은 글로 풀어져 있는 문제 때문에 리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수학이 그렇게 돼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아주 최근 작년 2016년도 수학 문제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면 공식을 그 시험 문제에 주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게 했었는데 네. 작년 문제, 6월 문제, 12월 문제들은 그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암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공식이 뭐냐? 예. 네. 그래서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대비를 해야 ACT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ACT와 SAT는 그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어떤 거를 볼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학생이 10학년이 끝나거나 11학년 초에 두 가지 시험을 다 보게 하세요. 네. 그러면 그 자기에 더 맞는 시험이 많아요. 10학년하고 11학년이요? 사이에. 예. 네. 그래서 그 두 시험 중에 자기에 더 잘 맞는 시험으로 시험을 보는 게 더 좋은 게 사실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백분율로 따지자면 SAT나 ACT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2개 중에 하나의 시험이 월등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더 강점이 있군요. 제가 여태까지 보기에는 한국 학생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SAT 성적이 조금 높은 경우가 있고 SAT가요? ACT가 그렇죠. ACT가 빨리 푸는 문제니까. 빨리 푸니까 ACT가 높은 경향이 있고 좀 사고를 깊이 하는 학생들,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SAT가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냐면 문제를 이제 한 번씩 꼬아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비슷하게 나온다 하지만 그 꼭 두 가지 시험을 다 보고 그 중에 맞는 거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대학마다 조금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어느 학교에서는 더 SAT를 더 선호하고 어떤 학교는 ACT 계열이다라는 그런 구분도 좀 있나요? 있었다고들 하지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버드의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중에 그 딘이 우리는 그 두 가지 시험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는 공식 발언을 한 이후서부터는 그거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사실은 ACT가 2011년도 기준 SAT보다 응모하는 학생들 수가 훨씬 많아요. ACT가요? ACT가 훨씬 많아서 그 한 2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SAT가 한 160만 명이 조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학생들이 참 많죠. 사실 미국 대학은 미국 내의 경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요. 그 막판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셨겠지만 그중에 좀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ACT가 29점이었어요. 29점이요? 29점인데 그 친구는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GPA도 정말 좋은 학생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ACT 시험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어머님도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학생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행히 저하고 수업을 해서 수업을 한 12번 했어요. 12번 했는데 네. 35점이 나와서 12번 만에 15점 아니요. 29점에서 35점이니까 6점이 오른 거예요. 6점이 오른 거군요. 그래도 퍼센티지로 6점이면 엄청난 거예요. ACT에서 네. 6점이면 엄청난 점수. 엄청난 점수예요. 사실 1점 오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쉽지 말이죠. 않아서. 예. 근데 그 친구가 35점을 받아서 사실은 그때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36점이 되는데 안타깝다. 그래도 네. 자기 점수에 너무 만족을 하고 꿈의 점수죠. 예, 그리고 자기가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네. 가서 라이스 대학을 갔나요? 라이스 대학을 네. 장학금을 받고 가서 저한테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네. 자기가 꿈의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근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내 소중한 아이의 미래를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서서 그 길잡이를 해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내 소중한 아이를 정말 본인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길잡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자료가 엄청나세요. 그런데 문제를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하시고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이 일까지는 못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지 제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워서 별명이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이렇게까지 붙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있지만 가서 만족을 못해서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지요. 제가 이제 건축과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 건축과가 특히 그게 심해요. 한 10명 들어오면 한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가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틀리니까요.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 그 레고 잘 만들어서 자기는 레고 잘 만들어서 온 친구들, 그림 잘 그려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이들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꿈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jays.actprep@gmail.com입니다. 제가 나중에 최 아나운서님한테 제 이메일 링크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jay.actprep@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한 모든 것 제이스 에듀 컨설팅에 문의하십시오. 오늘 이진훈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제이스 에듀 컨설팅의 이진훈 원장과 함께 새롭게 바뀐 SAT 또 ACT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j.actprep@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이진훈 원장 친절히 상담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요. AM1330KR@gmail.com으로도 문의하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